네, 안녕하세요. 끝판장 리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계속 횡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반등을 준 다음에 주말이 마감될 때 이렇게 깨지는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 전체적인 수렴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간다 하면은 여기서 또 연장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전혀 나쁜 그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 계속 매물대를 어쨌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를 계속 쌓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깨야 되는 31,000 부근에서의 저항, 31,500이죠. 이 부근에서의 저항, 여기를 잘 깰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주말이라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고, 업비트를 봐도 뭐 별 그게 없죠. 전혀 뭐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뭐 이런 잡코인들만 간단하게 펌핑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라고 올려야 되나 싶다가 뭐 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왔길래 제가 요거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이 보면 캐릭터 AI가 챗봇의 멋진 신세계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글자 그대로 뭐 트위터를 산 거는 인류 문명에 기여하기 위한 거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웹3랑 다 비슷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캐릭터 AI라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여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캐릭터로 스스로 챗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일반 이용자는 이 중 누구와도 자유롭게 채팅할 수 있고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상이고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NFT에서 그 PFP하고 또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있던 세상에서는 우리의 하나의 인스타그램 같은 일상보다는 가상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하나의 프로필, 그 다음에 이제 글, 그리고 일상의 간략한 사진, 이런 것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 텍스트 형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막 퍼지게 되면 이걸 결국 뭐가 되냐, AI가 이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요. 물론 사진 데이터라든지 뭐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데이터지만, 일단 초기에 뭔가를 빠르게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건 이제 아마 텍스트 기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틱톡이나 유튜브가 됐다가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숏폼이 또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랑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생긴 스레드, 여기로 이제 올려는 현상이 좀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그 피드라고 해서, 인스타는 피드가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텍스트가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략한 몇 장의 사진. 그래서 아마 텍스트의 가치가 또 새롭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옐런이 미중의 디커플링은 재앙이고 의견 차이 있지만 소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화해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 이 시점이 묘한 게 지금 중국이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거의 이제 다 죽어가니까 이제 미국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대선이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만약에 트럼프로 넘어가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 이긴다, 그럼 이게 다시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기조가 개선하는 쪽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이걸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좀 패싱하는 쪽으로 새롭게 공급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가 중요성이 커지고 중동이 또 커지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커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거치고 만약에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게 거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중국은 이제 거의 팔다리가 다 잘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라는 대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라는 또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역시 미국이 여기저기에서 주도권을 다시금 중국에게서 빼앗아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CBDC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플 CBDC 고문 안토니 웰페어가 부동산 토큰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 RWA입니다.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경제로 바뀔 때 가장 파급력이 큰 게 CBDC하고 RWA예요. 물론 이걸 가는 과정에서 STO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 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뭐가 됐죠? 제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CBDC가 되면 기본소득. 근데 이게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실업률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인구가 늘어나지만 실업률이 급증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RWA는 뭐냐,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건데, 요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0001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0.00001개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1억을 가든 아니면 뭐 5억을 가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내가 5만원을 주고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0.00000 뭐 1개냐 0.001개냐 이런 거에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1억을 가면 1억을 줘야만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토큰화가 되면 소수점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소수점을 쪼개서 사니까, 이게 만약에 되면 이 자산 하나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자산 토큰이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산을, 우량 자산을 뭘 해야 된다? 한 개를 보유하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수점 단위를 사도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0.5 BTC를 갖고 있어도 제법 큰 돈이네 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미래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코인파는 보면 앞으로의 자산시장이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길잡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베드인 거죠. 시험 때. 그래서 코인에서 뭔가를 실험을 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실물 경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 굉장한 이 트렌드 세터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월간 차트, 그러니까 월봉이죠. 월봉 20MA 위에서 비트코인을 마감을 했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큰 캔들이 나온 다음에 강세장이 엄청나게 펼쳐졌는데, 물론 그 다음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온 거죠. 이거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서 공급 수요 충격에 대비해라. 그래서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건데요. 그 약세장에서 변동성이 낮아지면 매우 약세인데, 강세장에서 변동성이 낮아지면 미친듯이 강세다라고 하는 건 이 기간 조정의 해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이 횡보는 다음에 더 큰 과정을 올라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가다가 단기간에 횡보했다가 이 구간은 결국 한 번에 더 하락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여기서도 보면 떨어졌다가 횡보 떨어지고 횡보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횡보 하나 또 떨어졌죠. 그 다음 여기서의 그 더 길다란 횡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세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와이코프 차트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떨어진 SEC 빔이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가 오를 거니까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 보면 어쨌든 목표가가 4만 달러대가 돼 있잖아요. 4만 달러대랑 여기 5만 달러대는 강력한 저항이니까 이 부근에 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할이라도 좀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3만 달러대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강세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월봉에서도 일단 뭐 위아래 꼬리를 만들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루즈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